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현실이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또는 상태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현실에 기반을 둔 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예.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라고 부르죠. 예. 현실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는 현실적 상황이나 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는 사람이죠.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둘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주의를 보면 네. 현실주의자가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도 대책 없이 꿈만 쫓는 이상주의자보다는 실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는 현실주의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런 사람도 많고요. 가령 평소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나도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에 도전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네. 그 모습 보고 응원을 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쿠바의 혁명 영웅 체게바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의 최전선에 섰던 체게바라조차도 네. 현실적 상황이나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상을 꿈꾸지만 네. 발은 언제나 현실을 딛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이라든가 상황 같은 것들을 기반을 두고 네. 또 이걸 고려해야만 뭐 혁명을 한다거나 뭘 하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혀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혹시 꿈을 꾸면서 만나고 있는 현실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동양 철학자 장자인데요. 네. 그는 자기의 책 장자 재물론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나비가 되어 꽃들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어나 보니 자기는 어느새 장주가 되어 있습니다. 장주가 장자의 본명입니다. 네. 그는 장주인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본래는 나비였는데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나비에 관한 꿈, 네. 호접지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억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네. 이게 진짜 현실일까? 그렇죠. 아니면 꿈 아니야? 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도 네. 꿈속에서 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호접지몽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네. 흔히 이제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자기가 경험해 본 사실이 현실이고 직접 경험한 현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모두가 97년에 일어난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한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 부도와 경제적 고난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는 거고 엄연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네. 그럼 IMF 외환위기를 실제로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그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온 국민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죠?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네.
근데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라는 사건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현실이죠. 네. 또 대부분 그 현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전부를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직접 경험한 현실은 전체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는 IMF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대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게다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우리 지구촌 한쪽에서는 20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발생한 거예요? 왜 발생했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했고 네. 러시아는 그걸 반대를 했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예. 하지만 그 전쟁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단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역사적인 것들도 그렇죠. 많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 배경, 진행 과정, 또 누구에게 잘못이 더 큰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현실이 여러 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건은 단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서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설명이 진짜 현실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조차 어디까지가 분명한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주관적 해석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조차 모두 잘 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네. 그 핵심 현장에 직접 가 있는 사람조차도 네. 아니면 누군가는 그걸 똑똑히 목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을 모두 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네,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현실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예.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은 산이나 바다, 뭐 지구와 행성과 같이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가령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낮 12시에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른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해는 떴어요. 그래도. 그죠? 네. 해가 떠올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네. 객관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주관적 현실은 개개인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즐거움, 사랑과 행복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동일한 객관적 현실을 경험을 해도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 외환위기라는 객관적 현실이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고통이나 불행을 안겨주는 현실이 있어요. 예. 근데 또 누군가에는 이게 기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을 혼동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예. 물론 현실에는 사람들의 믿음, 뭐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명백한 사실로 이루어진 객관적 현실이 있죠. 예컨대 방송에서 애플사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췌장암으로 향년 5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라고 속보가 전해졌다면 예.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현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때 어떤 신문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예.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칩시다. 예. 이 기사는 현실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걸까요? 잡스가 사망한 거는 객관적인 현실이고 네. 뉴스예요. 네. 근데 전 세계가 모두 애도를 표했다나
저는 애들 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 해도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현실을 인식하거나 설명을 할 때 네. 자기도 모르게 무시되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해서 현실이라고 해서 모두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고 완전한 진실이라고 생각해서도 곤란하겠습니다. 네. 한편 객관적 현실, 주관적 현실 외에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호주관적 현실입니다. 상호주관적 현실. 예, 이 주장은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인데요. 그는 상호주관적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통증과 같이 주관적 현실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반면 법이나 신, 국가나 기업, 화폐와 같은 상호주관적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곳에 존재한다. 어렵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상호주관적 현실이란 네. 실제 현실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연결되면서 그걸 현실처럼 믿는 가상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가상에서 시작은 했지만 네. 엄연히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상호주관적 현실의 예로 네. 법이나 신, 국가나 기업, 화폐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생각해 보시면 네. 오늘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네. 원래는 실제가 아닌 가상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한 끝에 지금 현실에서는 실제 화폐처럼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가상이란 말이 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란 그 경계가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네. 꽤 많습니다.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예. 하지만 현실은 쉽사리 자신의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객관적 현실만이 아니라 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현실도 있고요. 또 가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어서 이제는 실제 현실이 되어버린 상호주관적 현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알고 경험한 현실만이 전부라거나 전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평소에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네.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도 힘든데 이게 참 이 현실을 또 어떻게 이해를 또 해야 되는지 참. 그렇죠. 우리한테 이제 미치는 이 현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니까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예, 맞습니다. 생활 속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